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예, 수요일에 만나는 초대 손님입니다. 음악평론가로 살고 계시는, 그것도 무려 전업음악평론가로 살고 계시는, 전업음악가보다도 썼고 계신 우리 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뭐가요? 전업음악평론가로 사시는 거. 재밌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예, 빚은 있습니다만 직장 다니는 분들도 다 빚 있잖아요. 예. 예. 그래도 또래 직장인들에 비해서 어떠십니까? 재밌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가 딱 39이에요. 네, 39이라서 제가 또 빠른 그 연도기 때문에 빠른 75년생이라서 74년생들이랑 학교를 같이 다녔죠.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그러니까 유흥의 세계, 음주 가무의 세계를 발을 들였는데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한번 지난 삶을 돌아봤는데 참 진짜 재밌게 살았구나.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스펙타클하고. 그럼 된 거죠, 뭐. 그 앞으로도 20년 정도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하긴 제 친구들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참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우리는 퇴직금이 없고 병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없습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 하지만 너희들은 좀 참으면은 나중에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받고 그리고 그렇지 않느냐, 노후가 걱정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야, 너 예술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술을 하면서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독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때 이제 한마디에 딱 대답하죠. 다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재밌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요새 시국이고 또 6월 항쟁 맞아요. 또 몇 주년이죠? 87년이었으니까 26주년입니다. 그런 걸 맞이해서 어떤 민중음악의 역사, 어떤 저항음악의 역사, 혹은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다양한 저항음악의 세계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곡을 먼저 듣고 시작하죠. 첫 곡은 아마 이 민중음악, 저항음악의 시발점이 되었던 노래죠. 발음 잘해야 돼요. 시발점. 시발점. 앞에 된소리만 안 붙이면 됩니다. 시발점이 되었던 피트 시거의 We Shall Overcome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역시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12줄 통기타죠. 12줄 기타가 어떤 거냐 하면은 6줄이잖아요, 기타가. 그런데 1번 줄, 2번 줄은 똑같은 굵기의 기타줄, 그리고 3, 4, 5, 6번은 한 옥타브가 높은 그런 기타줄을 썼고, 기타 2대 효과를 내는 그런 찰랑찰랑한 소리죠. 그렇습니다. 피트 시거의 그런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와 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피트 시거는 미국, 프로테스탄트 포크의 아버지죠. 1960년대, 존 바이즈, 밥 딜런 등등. 포크라는 장르가 하나의, 대중음악이,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혹은 쾌락의 도구에서, 또 사회적, 소셜 액티비즘의 도구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게 바로 1960년대 프로테스탄트 포크 열풍이었는데, 당시 미국의 도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저항음악 붐이 일어났었고 그 선봉에 있었던 게 바로 이 피트 시거였습니다. 피트 시거는 1950년대부터 그런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돌면서 거리에서 꾸준히 위시 로보컴으로 대변되는 If I Had Hammer 이런 노래들을
비롯한 그 수없이 많은 그 노동요들을 만들고 또 불렀던 게 뮤지션이었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서 1960년대에 그 밥 딜런이라든지 말씀드렸다시피 존 바이즈라든지 이런 그 뮤지션들이 프로테스턴트 포크를 들고 나오게 되고, 이 We Shall Overcome이라는 노래는 이제 노동자들이 혹은 민중이 우리는 언젠가 승리하리라 뭐 이런 이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노래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피트 시거의 원곡보다는 존 바이즈가 불렀던 버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맞아요. 예. 우리 승리하리라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번안을 해서 우리 승리하리라. 그러고 보니까 재작년 월가 시위 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월가 시위 때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제 피트 시거가 그 월가에 나타나서 당시 그 시위자들과 함께 이 노래를 합창했던, 그게 그 월가 작년에 오큐파이 시즌의 데미이자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90이 넘은 연세인데 목발을 짚고 나타나셔갖고 시위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우디 거스리가 농촌형 그 포크 가수였다고 한다면은 피트 시거는 도시를 상징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형님이신 거죠. 그죠? 큰 형님도 아니고 그냥 뭐 가서 어르신이죠. 어르신. 어르신은 이제 뭐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해야 되는데. 국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그 저 같은 가수들의 대형님들이 예를 들면은 그 양병집, 서유석, 김민기, 한대수, 양희은 이런 선배님들이라 한다면은 이런 그 포크 통기타를 가지고 저항하는 전 세계 모든 그런 시위 그 민중음악가들 대선배이기도 하겠죠. 좋습니다. 피트 시거의 We Shall Overcome 들었고요. 자, 다음 얘기해 주시죠. 사실 한국에서 민중음악 하면은 그게 딱히 70년대까지는 분리되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사곡을 부르거나 아니면 기독교 계통을 통해서 들어온 노래들 번안해서 부르거나. 그 사실 애국가 부르고 진짜 사나이 이런 거 불렀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 물론 이제 미국 포크 문화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떤 젊은 문화의 상징처럼 포크가 통기타, 청바지, 맥주 뭐 이런 걸로 상징되는 당시 70년대 이제 청년 문화의 일환에 불과했던 포크가 그 70년대 후반, 그러니까 유신 정권 막바지에 대중음악 탄압이 일제히 들어서고 하면서 노래 운동이란 걸로 처음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민중 문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창작곡이 번물처럼 쏟아 나오죠. 그러면서 뭐 결국 이제 80년대 중반에 김민기 씨가 주도했던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 노차사의 앨범 발매를 시작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중음악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용어도 정립이 되고 씬도 생겨나고 대학가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쭉 갔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굉장히 소중한, 저도 그때 당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굉장히 그 소중한 음악적 자산이고 좋은 노래들이 많죠. 그렇죠. 거의 뭐 대중음악의 어떤 지위까지 차지한 노래들도 꽤 많습니다. 만치한 씨의 음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른바 대중음악계로 자연스럽게 좀 진입하고 융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순수성,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분리가 된 상태로. 그러니까 사실 노차사나 안치환 씨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융합점이 접합점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이 좀 뭐랄까요, 좀 분리된 지나치게. 그렇죠. 대중음악계가 분리돼서 진행이 되면서 대중음악계에서는 어떤 이제 민중음악의 메시지를 이식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있고 민중음악은 대중음악의 어떤 보편성을 받아들이는데 또 실패하면서 서로가 죄송합니다. 서로 좀 민중음악이 예전만큼 힘을 못 쓰게 된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을 겁니다. 민중문화가 갑자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좀 퇴조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도권에서 끝내는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은 안치환, 노차사 정도는 수용을 해도, 그리고 그 정도의 지분은 뭐 이렇게 내줄 수 있어도 그 다음 것들을 폭넓게 받아들이기에는 이 우리나라의 대중 문화 또 제도권
방송들이 지금 진입 장벽이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치환 씨 그리고 이제 안치환 씨가 이제 90년대죠. 네.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음반 시장 자체가 음악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네. 이제 파이의 다양성이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다양성이 좀 사라진 것도 한 이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그 PD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면 나도 좀 의식 있는 PD야. 내지는 이런 노래 한 곡 정도는 틀어야지 했을 때 그게 한 곡인 거지 서너 곡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만만한 게 이제 안치환 노착사 뭐 이런 건데 네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훌륭한 자산들. 예를 들면은 서태지가 발해를 꿈꾸며 음반을 냈을 때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깊이 있는 통찰이 있다고 여겨지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민중가요 진영에서 나온 통일 노래들에 비하면은 네. 뭐 오통일이와라든가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 이런 거에 비하면은 스케일도 작고 그렇지만 그게 대중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역할을 했었고 야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 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90년대가 근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가요? 대중음악적으로 그렇게 변방의 영역이 네. 주류를 호령했던 시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야말로 예를 들자면 이제 영국의 90년대 브릿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동자 계급 청년들의 그 문화가 단숨에 주류로 치고 올라오는 계기가 됐고. 그런가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너바나를 시작으로 한 그 얼터너티브 혁명이 결국은 이제 비주류 청년들의 이야기가 주류 음악계로 진입한 그렇군요. 그런 사례였죠. 아무튼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그러면서 이 90년대 팝계에서는 굉장히 사회성이 짙은 노래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민중 음악가들의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전 세계 락계의 흐름을 바꿔놓고 혹은 팝계의 정상에 올라가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겠죠. 미국이죠. 그렇습니다. 1994년에 혁명적인 데뷔 앨범으로 그 티벳 승려의 분신 자살 사진을 앨범 커버로 쓴 충격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기타 한 대만을 가지고 어떤 뭐 힙합 비트라든지 브레이크 비트라든지 뭐 그런 효과들을 다 내면서 그 기타 사운드적으로도 거의 뭐 지미 핸드릭스급의 혁명이었고 그 메시지의 그 과격함에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직설적이고 스트레이트했고 그리고 그들이 운동하는 방식 또한 되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액티비스트, 행동주의자적인 그런 면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으로 그 미국에 RA팀이 있다 그러면 영국에 또 그에 못지않은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아나키스트 집단들이었던 천바완바. 그러면 두 곡을 천바완바의 역시 큰 히트곡, 영국 차트에서 1위를 했었고 빌보드에서도 5위 안에 들었었던 문제의 노래. 그러면 정말 신나는 노래인데 바로 섭텀핑이라는 곡 준비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줄여서 RATM은 얼마 전에 우리 콜텍 노동자들. 그렇습니다. 그 투쟁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 기타리스트인 탐 모렐라가 그런데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 선언을 했었죠. 우리 모르시는 조합원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콜텍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도 꽤 그 중저가 기타 시장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 기타 공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자들 가차없이 해고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원정을 가서 이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음악가들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마다 콜텍을 지지하는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그 콜텍 기타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RATM의 기타리스트가
연대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상징적인 네.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방금 들으셨던 그 킬링 인 더 네임 오브가 제가 RATM의 노래 중에서 네. 여러 노래들 중에서 이 노래를 특히 이제 고른 거는 그 2009년 2009년 크리스마스의 일입니다. 예. 이 노래가 발표된 게 1994년인가 그런데 15년 후에 다시 영국 차트 넘버원을 차지를 하게 돼요. 2009년 크리스마스 때. 오, 신기하네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칸 아이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엑스팩터라는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항상 그 음악계의 화제를 집중시키고 음악계의 흐름을 이제 바꿨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물론 이제 시청자들이 항상 좋아하고 그 프로그램의 연말 결승자의 싱글이 이 몇 년째 영국 차트 넘버원을 그 크리스마스 때 영국 차트 넘버원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루한 일이겠어요. 항상 그 똑같은 거 오디션 프로그램을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가 차트 1등을 먹는 이 몇 년째 반복되는 패턴에 질린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이 노래를 우리가 밀어서 그러니까 RATM의 킬링 인 더 네임을 밀어서 차트 1위로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장난처럼 시작을 했던 거지만 그 호응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뭐 폴 맥카트니를 비롯한 정말 음악계의 거물들 역시 그걸 지지 선언을 해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이 킬링 인 더 네임이 다시 1위에 오르는 그런 이변을 토했고 이 직전에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을 때 RATM이 그때 이제 공연을 안 하던 때였습니다. 해체했던 상태였는데 그래요? 특별히 재결성해서 그 BBC 라디오에 출연을 하고 거기서 또 라이브를 벌이면서 그 어떤 운동의 진행 속도에 그 가속도를 부었던 음악계가 굉장히 들썩거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흥미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러게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돌 프로그램이 대표되는 그런 상향식, 하향식이죠. 위에서 누가 스타를 만들어갖고 쫙 뿌리는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음악 애호가들, 다양한 음악을 원하는 그 팬들의 힘으로도 그런 차트라고 하는 가장 산업의 정점에 있는 그 시스템도 한 번은 흔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게요.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팝스타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40몇 년째 건재하면서 그러나 가장 상업적인 락스타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이 적극 호응을 하기도 했었던 흥미로운 내용은 상당히 과격한 내용 같은데요. 이 가사가 그 앨범 발매 당시에 다른 노래 가사들은 다 그 속지에 써 있었습니다만 요 킬링 더 네임 같은 노래는 이 노래만큼 그 가사도 써 있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잔혹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혹은 다른 그 무엇인가의 명분들 로 벌어진 그 학살과 살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직설적인 돌직구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천바만바. 그 이어서 들으신 천바완바는 원래 1980년대부터 그 영국 좌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그 좌파의 또 본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IS라고 하는 집단,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조직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시즘이 탄생한 그 마르크스가 그 자본론을 영국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형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면서 그만큼 이제 노동운동이 제일 처음에 탄생을 했고, 그리고 또 특히 1960년이 아니죠. 1970년대 후반에 IMF를 겪으면서 뭐 자본주의의 요람에서 순식간에 자본주의의 무덤으로 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펑크락도 때 펑크락도 그때 탄생을 하고 또한 이제 80년대 대처가 들어서면서 또 그 급격한 노동 탄압, 인두세를
부활시켰죠. 인두세를 제정하면서 극렬한 민중 저항에 이르고 또 각종 산업들을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철광업이라든지 섬유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들이 급격하게 또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펑크에서 시작했던 수없이 많은 그 안티컬처 그 반정부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융성을 하고 그 당시 어떤 대처 시대의 어떤 이제 뭐랄까요 민중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뮤지컬로도 잘 알려진 빌리 엘리엇. 탄광의 어린이. 아무튼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펑크에서 출발한 굉장히 무정부주의자 혹은 그 좌파 뮤지션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런 흐름들은 이제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쳐서 글래스톤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반정부 혹은 반핵 뭐 이런 걸 기치로 해서 그 항상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영국 좌파 뮤지션의 아버지인 빌리 브렉이 있습니다. 빌리 브렉. 빌리 브렉을 페스티벌에 종종 섭외를 하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이제 영국 대중문화에 있어서 그런 어떤 좌파적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왔는데 그 정점에 있었던 게 바로 그 첨바완바라는 팀이죠. 이 첨바완바가 80년대부터 이제 어떤 걸 좌파 펑크 밴드로 시작을 해서 영국이 다문화 국가잖아요. 그렇죠. 흑인 음악들부터 시작해서 그 카리브해에서 이주해온 인도 사람들도 있고, 카리브해에서 이주해온 흑인들도 있고, 그리고 인도인들, 네팔인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음악들을 흡수해서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특히 그들의 중심가였던 그 댄스홀에서 이 그 댄스 비트를 흡수를 하면서 굉장히 댄서블한 락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쾌한 음악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썸텀핑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의 메시지도 간단하죠. 난 뭐 결코 뭐 쓰러지지 않아. 뭐 이런 메시지를 정말 이렇게 흥겹게 엄숙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팝의 그 팝 밴드들의 어떤 에너지가 아닐까. 일종의 영국식 유머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 민중 음악들은 어떤 너무 좀 지나치게 엄숙한 측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유쾌한 것들도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김호철 선생이 썼었던 포장마차라는 곡 보면은 닭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벌벌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유쾌한 노래도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현장이 아닌 그런 먹물들. 그러니까 대학생 또는 대학생 출신들이 만든 음악은 지나치게 엄숙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영국의 음악들 이런 음악들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 주셨고 90년대 민중음악과 팝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곡은 뭘까요? 자 그런데 소위 그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현장에서 그 기존 민중 가수들 말고 다른 음악가들이 결합을 하는 사례들이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뭐 이한철 씨 같은 경우도 불러주는 곳이나 그러니까 이한철이나 허클베리핀 같은 그런 뮤지션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맞아요. 같이 무대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무대에 섰죠. 그리고 뭐 윈디시티 같은 팀들도 옛날에 그 대추리 사태 때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공연하고 그리고 관련된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잘 알려진 사례로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그 2010년 뭐 이럴 때 두리반 홍대 두리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칼국수집, 만두집을 허물려고 뭡니까 공항철도인가 그 부지로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허문다 그랬을 때 그 세입자였던 두리반 식당에서 반발하고 그거에 호응한 음악가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그 두리반 건물을 점유를 했었죠. 점유를 하고 계속 거기서 공연을 하고. 저도 한번 품앗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철거 투쟁의 어떤 승리 사례로 남게 됐고. 그리고 그게 어떤 뭐랄까요 집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또 사례로도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그 인디 뮤지션들 중에서 그런 사회적인 이제 이슈들을 부담 없이 음으로 받아 안을 수 있고 그걸 또 음악적으로도 표현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80년대의 민중음악들이 했던 영역을 소위 말하는 그 인디 음악가들이 네. 어느 정도 계승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굳이 현장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네. 자신의 음악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의외의 선곡이다라고 예. 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 용산 참사를 조용히 다뤘던 노래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최대 실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용산 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정권 그리고 오세훈 시장. 네. 네. 바로 그 용산 참사를 다룬 네. 루시드 폴의 노래입니다. 사람이었네라는 곡 들어보시죠. 듣고 오겠습니다. 문 닫은 상점 루시드 폴 미선이 밴드를 주도했었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RATM 얘기할 때 예. 뭔가 좀 약간 지나갔었는데 그 자켓의 그림이 자켓 사진이 예. 티벳 승려가 아니고 베트남 승려였죠. 그렇죠. 저 이제 베트남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예. 그런 맞아요. 고딩디엠 정권에 항거하는 친미 반공 정권에 항거하는 베트남 승려 틱광득 스님. 네, 맞습니다. 예. 오류가 있었네요. 예. 이 루시드 폴이 이런 음악을 또 해줬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돌직구 던지는 뮤지션이 있는가 하면은 숨겨두는 뮤지션들이 있죠. 네. 그 루시드 폴 같은 경우도 사람이었네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용산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딱 그 맥락으로 알고 들으면은 굉장히 이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는 용산 참사는 그 전두환 정권의 광주 항쟁과 비견되는 그런 정말 그 최대 실책 중에 하나다. 그건 이명박뿐 아니라 오세훈까지도 영원히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무궁무진한데 그래도 우리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뭐 말도 말이지만 음악을 많이 듣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곡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미국 록계 혹은 미국 팝의 영원한 보스로 군림하고 있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안치환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안치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중에서, 그러니까 브루스 스프링스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은 1970년대에 등장을 해서 그 당시 노동자, 그러니까 뉴저지 출신입니다. 동부 출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동부 노동자 계급 백인 청년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음악들로 하나의 전범을 마련을 했죠. 후일 이제 본조비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뮤지션들이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음악 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렇군요. 그 본투론부터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제 본투론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정말 그 지치지 않는 왕성한 에너지로 앨범 및 공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맞아요. 이분의 음악들이 보통은 되게 힘찬데 한번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그 부시가 당선이 되고 당선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국이 이제 숙대밭되고 있는 와중에 또 재선이 됐죠. 그러면서 그 부시의 재선 때야말로 미국의 모든 뮤지션들이 힘을 합쳐서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랩 되네 몇 달 전이랑. 그렇죠. 그때 부시가 재선되고 나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일렉트릭이 아니라 어쿠스틱 기타를 잡고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데블스 앤 더스트라는 악마와 사막, 모래와 악마와 먼지인데 이게 뭐냐면 이라크전에 대한 그렇군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전으로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그 악마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병사들의 어떤 심정을 되게 자조적이고 쓸쓸하게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새 한국 상황하고도
좀 물론 이라크전은 아닙니다만 네.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둡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가 담고 있습니다만 뭐 음악을 들으면서 정리하기 좋겠네요. 예. 지금 뭐 너무도 미국적이어 갖고 확장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미국 노동자들의 영원한 보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음악 네블스 인 더스트를 들으면서 김 작가님이랑도 헤어지고 또 저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ut I don't know who to trust when I look into your eyes. There's just devils in